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오클라호마를 이제 다 왔고. 오씨 뭐야. 자, 보자. 독서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 문화의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가 무슨 역할을 한대? 개인의 성장 1번, 사회 문화의 유지 및 발전 2번. 독서의 역할 공책에 정리해야 된다. 왜? 독서는 1차적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찰하게 만들어. 성찰하면 어떻게 되겠어? 성장하겠니? 아니면 더 도태되겠니? 성장, 당연히 발전하고 성장하겠지. 아니, 책을 읽는데 그 전보다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그런 개인들이 성찰해서 성장한 개인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 문화는 당연히 발전하겠어? 안 발전하겠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책을 책 읽는 거는 나쁜 점이 있냐 없냐? 없잖아. 없잖아. 독서 활동의 시작은 독서 자료의 선택이므로, 자, 이건 뭔 얘기냐면은 독서하는 건 좋다 그 얘기야. 그런데 나한테 도움되는 거, 내 수준에 맞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지? 네. 독서를 잘 하려면 먼저 목적에 맞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형한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지도 않는 글을 읽고 앉아 있어. 그건 완전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읽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글도 있어. 친일파가 쓴 글, 친일파가 쓴 글, 역사 왜곡한 글, 윤석열이 쓴 글, 지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 예. 그런 글은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석주는 일본 책 읽는다고 나한테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구만. 네. 아유, 너무 재밌다고. 그것도 재밌어. 나미야 자파점. 나미야 자파점 판타지인데 재밌어.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봐봐. 되게 재밌어. 난 그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거든. 너무 재밌어, 진짜. 나미야 자파점. 일본 사람이 쓴 건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아, 진짜 엄청 재밌어.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는 그 뭐라 해야지, 시간 여행하는 그런 내용이야. 어떤 작은 창고 같은 데에 어린 아이들이 우연히 거기에 들어가서 과거의 어떤 할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거야. 편지로다가. 되게 재밌어. 아이, 스포 아니야.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 있어. 정말 재밌어.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봐. 진짜 진짜 재밌어. 강추 강추 강추. 그 영화로도 나왔어. 근데 영화는 되게 재미없어. 영화는 보지 마. 소설이 진짜 재밌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고, 뭘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대신 가치 있고 내가 읽을 만한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을 읽어야 되겠지? 더 나아가 사회 및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요거 1번, 2번 해봐. 요거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1번.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사회 및 세계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거기 써있지? 무엇의 장점? 근데 무슨 독서? 좋은 독서. 좋은 독서 자료를 선택해서 읽었을 때. 독서를 통해 사고를 좀 더 폭넓게 하려면 괄호해보자. 요거. 서연이 양자역학 알아 몰라?
모르지. 실존주의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돼? 새롭게 알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뭐 접할 수 있는 뭐 종교와 관련된 거,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대충은 알아.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런 뜻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걸 새롭게 알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넓게 알려고 한다면 주제 통합적 독서 형한편. 주제 통합적 독서. 이 주제 통합적 독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이 되게 많잖아. 이육사도 있고 윤동주도 있고 한용운도 있고 그치? 그런 여러 사람들의 작품들을 통합해가지고 읽어서 나만의 결론을 내는 거. 이게 주제 통합적 독서인 거야.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종교와 관련 서적도 되게 많을 거고 철학과 관련된 서적, 경제 되게 많단 말이야.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나의 목적에 맞는 글들을 하나만 읽지 말고 한 사람 것만 읽지 말고 여러 사람 것들을 다양하게 읽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이나 끊어. 그 다음에 밑줄.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밑줄. 그 다음에 형한펜. 자신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 형한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형한펜. 내가 맨날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윤 어게인 외치면서 미국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깃발하고 일장기 막 펄럭이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적은 없는데 내가 만약에 그랬어. 근데 저쪽 반대편에서 이재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귀담아 듣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만 바라봤던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겠어? 더욱더 편협해지겠어? 넓어지겠어? 넓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윤석열이 쓴 책, 이재명이 쓴 책 다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었잖아. 그치?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찬성을 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사람들 입장이 무엇인가를 다 들어보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계엄을 찬성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건 내 몫이 되는 거고.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나 자신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 아저씨들이 왜 성적이 들고 나오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아저씨들이 잘못된 점이 있어. 그럼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난 정치는 몰라. 나 정치는 관심 없어. 나 투표도 안 할 거야. 그럼 멍청이 중에 상멍청이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본인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대화에 끼일 수도 없고 끼워주지도 않아. 예. 왜? 쟤는 저기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한다.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방법은 뭐다?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이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게 방법이야. 요거 묶어가지고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있지? 자신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요거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기를 수 있다. 요거. 이게 무슨 독서 방법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요거. 그렇지. 주제 통합적 독서의 효과. 거기 보면은 필요성이라 나와 있잖아. 이 필요성이 요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해야 해라는 뜻인 거야. 필요성은.
됐어요? 그게 주제 통합적 독서의 효과 내지는 필요성. 석주 돼? 네. 석주 오늘 10분 일찍 와가지고. 네. 오늘 물리학원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내주셨어요. 효능감 있잖아. 효능감 있잖아. 효능감 있잖아. 너한테 뭐 저기 뭐 이게 안 좋은 눈초리를 바라보고 꼽주고 뭐 이런 거 없지? 그건 없었어요. 원장님 멋있다. 바로 그냥 즉각 조치해 주시네. 이 단원에서는 독서자를 선택하기와 주제통합적 독서를 배운다. 독서자를 선택할 때 고려할 점 알아보고 실제로 책 한 권을 골라 읽어본다. 또 같은 화제를 다룬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의 글을 통합적, 이것도 밑줄 거죠. 같은 내용인 거야. 같은 화제를 다룬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의 글을 읽고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해리포터 소설도 읽어보고 영화도 봐, 이런 뜻인 거야. 예. 반지의 제왕도 보고 호빗도 보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라는 거야. 어벤져스도 보고 스파이더맨도 보고 다 보라는 거야. 되겠어요? 예. 이육서 작품도 보고 윤동주 작품도 봐라. 그게 주제 통합적 독서야. 이런 거 넘어가도 되잖아. 이런 거. 자, 독서자료 선택하기. 우리 방금 전에 했었어. 기억력을 한번 더듬어. 보지 말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봐.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좋은 건데 그 좋은 게 뭐냐고. 두 가지. 자기한테 필요한 맞는데 필요한 거 맞는데 맞아, 다 맞는데 책에서 딱 나온 단어로다가 나의 무엇에 맞는 독서 취향. 개인 취향 목적 목적 독서 목적에 맞고 또 어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한다. 적으세요. 독서 목적에 부합하고 맞고 그 다음에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선택해서 독서한다. 요거 밑줄 요렇게 밑줄. 요거 가로로 묶어봐봐. 요게 목적 뭐 요런 게 대표적인 목적이겠지. 학업 공부하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 지금 그 석주가 상실시대에 읽는 거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근데 고등학생이 여가가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대 당연히 학업을 해야 되는데 취미로다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좋은 글의 가치를 깨닫고 가급적 고전과 같이 여러 세대를 통해서 검증된 가치 있는 글 밑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독서를 하는 건 좋은데 잘 선택해야 돼, 그지? 좋은 글을 선택을 해서 읽어야 돼. 그 좋은 글이 두 가지 뭐라고? 나의 독서 무엇에 맞다? 그렇지. 두 번째 어떤 걸 읽어야 된다? 읽을 가치 그렇지. 여기서 이 고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성경책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읽히는 책들 있지? 그런 걸 다 고전이라고 하는 거야. 뭐 공자, 맹자, 뭐 사서삼경, 대학, 중용, 뭐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도 꾸준히 베스트셀러 말고 스테디셀러 말하는 거야. 그게 고전인 거야. 그건 어떻게 돼?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봐왔어. 몇백 년 동안.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돼? 이 책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상실의 시대도 마찬가지야. 상실의 시대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꽤 많이 읽혔어. 그것도 가치 있는 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석주의 직업이 학생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갸우뚱하다. 석주가 뭐 시간이 좀 많은가 봐. 많아가지고 특강도 빠지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시간이 참 많아.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자, 자 여기 13쪽 봐보자. 자 지금 밑줄 긋고 현관펜 칠하면서 간단하게 메모하는 애들을 공책에다가 정리를 해야 된다. 글씨 너무 잘 쓸 필요 없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그리고 책 다시 또 읽고 또 빠진 부분 있으면 또 추가하고 해서 본문도 읽고 공책 정리한 것도 읽으면서 암기해 줘야 돼. 여기는 말 그대로 이론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론만 나오지 않고 이 이론 뒤에는 이 독서 교과서는 특징이 뒤에 어떤 글들이 있어. 누군가가 쓴 글. 그것을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그 이론을 이 글에다 적용해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읽는 게 맞겠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두 가지 방식이야. 단순하게 이론만 묻는 거 그리고 이론을 그 뒤에 딸려있는 글에 적용해서 읽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되겠지? 예. 근데 우선 1차적으로 요 이론을 우리가 정리하고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되죠?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이나 책을 독서 자료라고 한다. 독서 자료 네모. 독서 자료 네모. 자, 독서 자료가 뭐래? 대상이 되는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이나 책. 항상 잘 봐봐. 내가 항상 중간중간에 물어보잖아. 독서 자료가 뭐니? 라고 말하면 단답형으로 연상하지 말고 항상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대답을 할 준비를 해줘야 돼. 독서의 대상이나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이나 책을 독서 자료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라고. 알겠지? 머릿속에 생각할 때도 그렇고 공책에 정리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각종 책이나 글은 대표적인 독서 자료야. 예시 오늘날에는 정보기술이 발달해요. 정보기술 발달 바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바로 이 매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 매체라는 게 정보나 지식을 생산 또는 전달하거나 그것을 수용, 감상하게 하는 수단 또는 매개체를 말하는 거야. 정보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체만 있었을까? 인쇄 매체만 있었어. 인쇄 매체. 인쇄 매체에는 뭐가 있겠어? 책, 글, 신문, 뭐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인쇄 매체야.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선시대에 없었던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 통신 매체. 통신 매체는 뭐야? 인터넷, 전화, 그리고 방송 매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잖아. 뭐가 있어? TV, 라디오. 얘네들을 통해서 독서 자료가 제공된대. 그러면은 그 독서 자료는 어떻겠어? 양이 많고 종류도 단순하겠어, 다양하겠어? 그렇지. 잘 보세요. 오늘날에는 정보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독서 자료가 제공되는데
그 양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자, 정보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매체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독서 자료가 제공되는데 그 독서 자료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왜 그렇다고? 독서 자료가 워낙에 많고 종류도 다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독서 무엇에 맞지 않은 거 목적에 맞지 않고 또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돼? 읽어야 돼? 버려야 돼? 그렇지. 그러한 선택, 선별하는 것도 능력인 거야.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카테고리로 목적을 고려해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2 학생으로서 독서 목적을 생각한다. 취미생활로다가 요거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독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오른쪽에 보세요. 독서의 목적이 학습, 여기 밑줄긋자, 교양 이런 것도 있고 문제 해결 밑줄,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럼 목적은 한 가지만 있다,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의 추천도 받을 수 있어. 밑줄. 근데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래. 추천 받으시고 스스로 책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구가 읽으니까 나도 따라 읽어야지. 서점에 갔더니 1등이래. 판매 1등이래. 그래서 읽어야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거 누가 상실시대 읽었어? 읽어봐. 좋은 책이야. 자, 독서 목적을 예전에 그게 언제 나왔던 거라? 90년대인가 2000년대 나왔는데 그 상실의 시대를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끼고 다녔어. 그 정도로 많이 읽은 책인 거야. 그 정도로 많이 읽은 책이야.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독서 목적이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합적이래. 자, 밑줄 그어보자. 독서 목적은 단일하게 설정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목적 내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가 활용과 함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보통 우리가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밌는 거, 가벼운 거 주로 만화책 같은 거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여가 활용도 하고 교양도 쌓고 싶어. 그래서 만화책이 읽고 싶었지만은 나는 철학 서적을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어. 여름 휴가 때. 이런 거는 두 개를 다 같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되죠? 오케이. 자, 학업을 위한 독서 목적이야. 교양, 목적,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자, 그랬을 때 학업을 위한 독서는 공부를 위한 독서. 쉽게 말하면 이거다라는 거. 이게 옆에 있는 게 쉽게 설명해 준 거야. 교양은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는 독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야, 얘는 수준이 떨어져 이런 말 하잖아. 그렇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수준이 교양을 뜻하는 거야. 교양을 뜻하는 거야. 너네들은 지금 아직 10대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20대, 30대, 40대 가면은 친구들도 쭉 관계가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뭐 외모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걸 여기에 좀 주목하는 시기가 10대, 20대 초반이야. 근데 20대 후반, 30대로 가잖아? 그러면 나도 수준이 높아져 있어. 교양이 높아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랑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시간을 보내는 그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은 괜찮아. 너 지금 괜찮아.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실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인플레이션 그거 뭐 먹는 거야? 어디에 세일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 친구가. 그거 대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나이 때에는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안 돼. 수준이. 그럼 바로 커트해버려. 바로 커트. 왜냐하면 너네들 지금 납득이 안 될 거야. 왜냐면 너희는 지금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나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 관계 맺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절하는 나이가 돼. 왜냐면 너무 힘들어. 여러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알짜배기 몇몇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나 자신하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몇몇에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랑 대화가 안 통하네? 수준이 안 맞네? 커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하고 뭐 그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서 저녁 먹었던 관계야. 뭐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래도 관계야.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한다라는 거야. 물론 그 친구 결혼식 하면 당연히 가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친구와 소주 한 잔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 얘기인 거야. 왜? 그 친구는 맨날 이 나이 되도록 뭔 얘기해? 맨날 뭐 클럽 가서 누구 만났네, 뭐 게임은 뭐가 재밌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 나는 그거랑 맞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양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들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 친구들이랑 갈래? 아니면은 유치원생이랑 갈래? 친구들 왜 유치원생 가면 얘 보살펴야지 뭐 흘린 거 닦아줘야지 막 응석 받아줘야지 아우 귀찮고 짱나. 그게 바로 교양인 거야. 그게 교양인 거야. 이해됐지? 그걸 위해서 우린 독서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까? 수준 낮은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까?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지. 내 기준에서 유치원생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적어도 나하고 레벨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겠지.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 있지. 그럼 편의점 팔면 얼마야? 700원. 그치? 근데 같은 생수인데 저쪽 산꼭대기 가서 팔면 이거 얼마에 받아? 1,500원, 2,000원 받는단 말이야. 사막하고 내면 뭐 5,000원씩 판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사람은 그 가치가 어떤 장소에 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물건이든 사람이든 똑같은 거야. 내가 시궁창 같은 곳에 가 있으면 내 가치는 시궁창의 가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른들이 친구 잘 사겨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무조건 어른들의 말이 잔소리다 라고 치부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문제 해결 독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하는 독서다. 뭐 친구 간의 갈등이 생겼어. 또는 뭐 어떤 누군가도 갈등이 생겼어.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생겼어. 대화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독서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겠죠? 여가 이거 뭐 쉽잖아. 시간 쉽잖아 이거. 정서적 안정이나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보는 거지. 재미삼아서. 또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좀 한가하게 내 마음의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싶어. 그때 읽는 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독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발전을 위해 하는 공동체의 독서. 뭐 옆에 친구가 상실의 시대를 읽고 있어. 근데 이 친구 말고 저 친구도 다 상실의 시대 다 읽고 있어. 다 상실의 시대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그 대화에 못 껴. 거기 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서점 가서 주섬주섬 상실의 시대 주세요 해가지고 상실의 시대 읽고 야 나도 상실의 시대 읽었는데 말이야 저기 그거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석주는 아마도 요거 목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독자는 독서의 일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독서 자료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학업 독서 가운데 그러니까는 학업이라는 목적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그 중에서도 사회과 공부를 위한 독서를 할 때에는 사회과 교과서, 각종 지도, 참고서적, 사회과 연계 도서 등을 독서자료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뭘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뭐 쉬운 예로 단기 특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문법 동영상도 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문법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세분화 시킨 걸 말하는 거야. 되겠어?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해라? 독서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글의 가치를 고려해라. 근데 이 글의 가치는 되게 상대적일 수가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별 가치 못 느껴. 나는 그건 나한테 가치가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글의 가치도 고른다. 아무 글이나 읽기보다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 밑줄. 읽어서 도움이 되는 글, 읽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글, 밑줄. 근데 뭐가 가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전 읽어라. 고전 읽어라.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 필독서 이런 거 있잖아. 필독서. 서양 애들, 유치원생들 필독서 뭐 있어? 탈무드 있잖아. 탈무드. 탈무드. 들어봤어? 탈무드라고? 탈무드라고 있어. 좀 읽기 귀찮으면 그 네이버 이따 검색해봐. 탈무드.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행동 양식, 규칙, 예의. 서양에도 그런 게 있어. 그게 탈무드야. 탈무드. 그 아시아 사람들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돼.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에 그런 비슷한 게 있어. 목민심서라고 있어. 들어봤어? 목민심서라고 있어. 탈무드, 목민심서. 이런 것도 고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지. 왜? 이거는 그냥 검증된 거야. 믿고 봐. 이렇게 된 거지. 리뷰 한 10만 개씩 달려 있는 거야.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거지. 고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미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 찾아다닐 때 처음 가는 곳이야. 그걸 리뷰 보잖아. 이걸 리뷰가 많이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겠죠? 이미 검증된 거고. 독서 자료를 잘못 선택하면 독서에 실패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 당연한 얘기겠지. 뻘짓거리 한 거야. 독서에 흥미, 나 안 할래. 독서가 이런 거였어? 실망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점의 도서관의 글을 직접 살펴보거나 전문가들의 평을 참조하는 것이 리뷰. 됐습니까?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근데 근데 어떤 게 가치 있는 글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뭐 해라? 고전 읽어라. 고전은 어떤 거다? 성경, 불경, 뭐 사서상경. 옛날 사람들이 썼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읽히는 거 있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정수보. 이 사람이 쓴 수필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독서교과서가. 책을 읽는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과 관련된 뭐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 이런 것들 뒤에다 담아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 수필을 단순하게 수필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이론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확장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도 높은 확률로 우리가 만약에 문학 교과서 시험 범위로 이 수필을 배웠다면 뭐 표현 기법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런 거 다 봤을 거야, 그렇지?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볼 때. 자, 우선은 수필이야. 수필 특징 뭐 있니? 간단하게. 경험. 어이, 그렇지. 얘는 경험적이야. 이 아저씨가 경험한 거야. 이 아저씨가. 되겠어? 그러면 경험한 거니까는 사실이야, 판타지야? 사실이지. 그러면 경험한 걸 상상한다고 해, 회상한다고 해? 해석. 그렇지.
우리가 하루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매일매일 쓰는 글을 뭐라 그래? 일기라고 하지? 일기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전문적이야 비전문적이야? 그렇지 비전문적. 그럼 특별히 형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뭐 소재 특별히 정해진 거 있어 없어? 없어. 소재 다양. 요걸 좀 어려운 말로 신변잡기적이라고 해요. 그럼 좀 더 쉽게 말하면 수필은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어. 일기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이 수필에는 글을 쓴 사람의 개성이 담겨있다. 개성적. 그리고 매우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얘는 문학갈래가 4개가 있거든. 서사갈래, 서정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얘는 교술갈래에 속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제목 외워봐. 이 글은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의 사유를 펼친 글이다. 사유라는 말이 있다는 사유지입니다 할 때 그 사유가 아니라 이 사유는 자신의 생각 내지는 사고를 이 글에다가 써놨다 그 얘기야. 성찰하고 난 뒤에 깨달은 걸 써놨다. 그래서 글쓴이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교양적 가치 추구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실용적 목적이 중요한데? 아니 그럼 이 사람 마음이잖아. 그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수필은? 주관적이요. 주관적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중에 고전에 해당하는 도서가 가치 있다. 자, 삶을 변화시키는 책 중에서는 뭐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고전이 가치가 있다. 자, 거기 읽기 전에 제목 밑에 봐봐. 어떤 책이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르겠지.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주는 거. 사람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이거 아까 공동체 관계를 유지해 주는 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 교양이라면 교양을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 다 목적이 다양하다라는 거겠지. 되죠? 자, 그다음에 그 박스 보세요. 성격은 설득적, 예시적, 비판적. 그다음에 제재 독서의 가치와 그 가치에 맞는 올바른 선택. 주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필요성. 그래서 이 아저씨는 어떤 게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어? 고전. 왜? 고전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도서야. 왜? 이 고전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 뭐가 있다? 이 아저씨 입장에서 고전이 있다. 그래서 고전은 우리 삶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고전 읽으세요. 고전. 왜요? 아 니네들 삶을 변화시켜 주잖아. 되겠습니까? 주요 설명 방식으로는 예시가 많이 쓰이고 있대. 그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 근데 이 아저씨는 아까 전에 실용적인 것보다는 무슨 가치? 봐봐. 실용적보다는
무슨 가치? 교양적 가치라자. 교양적 가치.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험서 이거는 이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같은 거야. 하고 실용서 이거는 실용적 목적이겠니? 교양적 가치겠니? 실용적 가치겠지. 이거하고 비교한대. 그러면 이거 읽어라. 이거 읽지 마라. 이거 읽지 말고 딴 거 읽어라. 이거 읽지 말고 딴 거 읽어라. 뭐 읽어라? 고전 읽어라. 고전 읽어라. 됩니까? 예. 근데 입시학원 강사들은 뭐라고 하겠어? 고전 읽으라고 하겠어? 아니야. 야 고전 읽어. 야 이씨 그거 읽을 시간이 어딨어? 이거 수험서하고 실용서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 아저씨는 다른 입장인가 봐. 됐습니까? 네. 자,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소제목이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래. 그럼 이 말 속에는 우리 지금까지 했어. 무슨 목적보다는? 그렇지. 실용적 목적보다는 그렇지. 교양적 가치를 추구해라. 그 교양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다? 고전이 있다. 그럼 고전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 읽을 만한 가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삶을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어? 이게 핵심인 거야. 이 수필에서는. 잘 보세요. 요 실용적인 목적의 글을 A라고 하자. 교양적 가치의 글을 B라고 하자. A가 좋다, B가 좋다. B가 좋다. 여기 봐보세요. 이거 봐보자, 이거 봐보자. 요거를 이야기를 해, A를.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좋은 책이 B란 말이야. 요 B를 강조해 주는 거야. B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속수돼? 됐어? 너무 쉬운데? 되니? 자, 수험서는 무슨 목적이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고. 실용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이래. 카레 만드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이거 다 실용서인 거야. 되겠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 이거 다 수험서인 거야. 되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 시절이야말로 가장 왕성하게 독서할 수 있는 시기이다. 왜? 직업이 뭐니까? 학생이니까.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에 둘러싸여. 괄호해봐. 이거 실용이야, 교양이야? 실용이지. 그러면은 이 아저씨, 정수복 아저씨는 이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우, 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실용적인 거, 그것보다 뭘 더 읽어라. 교양 독서를 읽어라. 이거 동그라미. 교양 독서를 읽을 시간이 거의 없대.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 아저씨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안타까운 거잖아. 그러면은 요러한 세태에 대해서 이 아저씨는 긍정적이야, 비판적이야? 그렇지, 비판적인 거야. 요러한 세태를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야. 시간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기에 바쁘다.
요것도 이 아저씨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예. 요즘 애들은 무엇을 읽지 않는다? 교양도서를 읽지 않는다. 그들이 읽는 문학작품이나 교양도서는 수능의 입시 준비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교양도서를 읽기는 읽어. 근데 목적은 뭐야? 입시, 수능 준비를 위해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교양 쌓기 위한 거네 라고 알기 쉽지만 아니야. 이걸 읽는 것 또한 무엇을 목적으로 읽는 것이다? 입시를 위해서 읽는 것이다. 자, 왼쪽에 학생들 요거 많이 읽고 성인들은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거 많이 읽어. 이거 둘 다 누구? 정수복 아저씨가 동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성인들도 똑같대. 자, 여기 요거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시작하는 게 뭐야? 성인들도래.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래. 그럼 읽어보나 마나 이 문단도 어떻게 돼? 글쓴이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요거. 이런 것들을 유추해가면서 상상해가면서 읽어주면 내용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되는 거야.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갔어. 딸랑딸랑 소리가 났네? 문에서? 그럼 우리는 딱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아,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 문단은 최소한 이 내용이 진행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하면서 읽어주는 거야. 그게 영리한 독서 방법인 거야. 성인들의 사정도 안 좋은 사정이겠지? 똑같아.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위주의 독서가 대세를 이루면서 글쓰는 이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 이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그 좋은 게 어떻게 되고 있대? 점점점 사라지고 있대. 안 좋은 건 늘어나고 좋은 거는 사라지고 있대. 요즘 성인들이 주로 읽는 책의 목록을 떠올려보자. 거기에는 연애, 목돈 만들기, 뭐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이런 거.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1번 요리와 재산관리, 여행, 취업과 생업 등에 도움을 주는 책. 2번 다 뭐야? 교양을 쌓는 거야? 실용적인 거야? 실용적인 거잖아. 반면 당장에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1번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2번 성장하게 하는 책 3번. 자, 요거는 실용적인 거겠어? 교양을 쌓는 거겠어? 교양을 쌓는 그 책의 특징이 되는 거야. 저거. 요 교양을 쌓는 책 읽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성인들 사이에서도.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제가 항상 뭐라 했어? 수능에서 긍정 부정 단순화시켜서 긍정 부정으로 쪼개라 그랬지? 이걸 또 긍정 부정으로 쪼개질 수 있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되죠? 진정 자신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면, 그러한 교양인이라면, 그럼 이 사람들은 실용적인 걸 읽어야 돼? 교양을 쌓는 글을 읽어야 돼? 교양을 쌓는 글을 읽어야 된다. 교양 독서를 읽어야 된다. 되겠니? 잘 팔리는 인기 도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실용 도서와 처세술의 책, 처세술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이제 요걸 알려주는 책이야. 책을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책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자, 검은색 말고 빨간색 읽으라는 거야. 되죠? 요게 아까 말했던 B, 검은색이 아까 말했던 A. 실용. 교양.
자, 뭐뭐 해야 한대. 잔소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까 표에서 뭐 있었어? 성격 중에서. 독자를 뭐 하려고 할까? 주제 나오는 표에서 아까 비판적 말고 이런 세태를 비판했고 독자에게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독자를 뭐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거야. 요런 거 보면 아, 얘 지금 설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논설문만 설득하는 게 아니야. 자, 교양 독서를 하지 않는 중고등학생들과 성인들. 이거 긍정적인 식이야, 부정적인 식이야? 부정적.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교양 독서. 이게 필요하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전 읽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 비만, 콜레스테롤, 수증가 뭐 이런 거. 이게 부작용인 거야. 요게 A를 읽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비유 내지는 유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은 건강이 망가질 수가 있어. 책도 마찬가지. 달콤한 거, 재밌는 것만 읽으면 어떻게 돼? 나 자신에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 생각을. 되죠? 당뇨, 고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듯이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편독도 정신적 성장과 편독은 뭐야? 한 가지만 읽는 거야.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지금 음식 얘기 나왔지, 그치? 요거 앞에까지가 기억이라고 봐보자. 요거 뒤에가 니은이라고 봐보자. 기억을 통해서 니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니은이 본질이지, 그지? 부작용, 그지? 요거 유추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비유라는 말을 썼네. 똑같은 말이야.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보고 읽지 못한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과학책, 종교예술에 관한 책들을 꺼내들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찾아 읽는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자, 잘 봐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보고 읽지 못한 소설책, 역사책, 서재 꺼내 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책. 이렇게만 본다면 야, 제목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지.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이게 긍정인 거야. 됩니까? 서연이 이해돼?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책 보지 말고 제목 봤을 때 이거 끌려 하는 걸 읽으라 그 얘기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책. 그러면 어떻게 된대?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길 거래.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거야. 요거 다 B와 관련된 거야. 그런 책들 B야. 약으로 치면 몸 전체의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보약과도 같은 거야. 자, 그 밑에 보면은 양약이라 나지, 양약. 요 양약이 A야.
양약하고 보약하고 대비된다고 나와 있지. 그럼 보약이 비유하는 것은 실용적인 거니 교양을 주는 거니? 보약. 그 교양. 교양이고 양약은 실용인 거야. 양약은 약국에서 타 먹는 약인 거고 보약은 한의원에서 약초 같은 거 주면은 그거 어떻게 돼? 약탄기에 달여가지고 시커멓게가지고 먹는 거 있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양약이 좋은 거야? 보약이 좋은 거야? 보약이 좋은 거야. 다시 정리한다. 여기서 양약은 A고 A는 실용적인 거. 그 다음에 보약은 B 말하는 거고 요는 교양을 쌓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야. 요걸 해야 된다라는 거야. 되죠? 너무 쉽지? 어느 한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한 종류에 치우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한 종류에 치우치지 말고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편식하지 말아라. 책으로 치면은 뭐 하지 말아라? 편독하지 말아라.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균형 있게 읽어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조화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대. 윤 어게인 책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질문. 됐어? 너무 쉽지? 좀 쉬었다 갈까? 좀 쉬었다 갈까? 학습활동 읽고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하고 이해된 거는 공책 정리해 갖고 와야 돼. 알겠지? 할 거 많다 이거 생각보다. 자,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좋은 책은 어떤 책들을 말하는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해내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자, 이렇게 글 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이런 거 무슨 법이라 그래? 문답법. 문답법이라 그래. 문답법. 문학에서도 이런 거 많이 활용되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자, 요거 다 실용이야, 교양이야? 교양이야. 적어놔. 묶어가지고 교양. 자, 미리 살펴보자. 좋은 책의 기준. 그럼 얘는 뭐겠어? 우리가 아까 전에 큰 카테고리가 뭐였어? 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어떤 걸 선택해라? 나의 목적. 그렇지. 지금 우리가 목적과 관련된 거 다 한 거야. 목적. 그 다음에 좋은 책. 이제 이것은 뭐야? 가치 있는 거.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 가슴과 머리에 강한 흔적을 남겨 변화시키는 책.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들이야. 외워줘야 돼. 그냥 뭉뚱그려서 좋은 책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단어들이 떠올라야 돼. 연상되면 안 되고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 그래야 선택지를 볼 때 1, 2등급 애들이 맞는 문제를 너네들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암기해줘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시시콜콜하게. 요게 좋은 책이야. 좋은 책이란 건 뭐다? 가치 있는 책이다. 됐지? 물론 모든 책을 가늠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잣대로 기준은 없다. 그럼 좋은 책을 선별하는 건 어떻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상대적이다. 적어라. 상대적이다. 누군가한테는 좋은 책이 누군가한테는 덜 중요한 책이 될 수가 있겠지. 왜? 사람마다 책을 읽는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좋은 책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좋은 책이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 형광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 문단.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판단을 결정에 도움이 되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든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 형광펜.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 이것도 형광펜. 그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야? 두 글자? 고전. 그렇지. 자, 고전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대?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가치를 획득한 고전.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효, 사랑, 의리, 배려, 예의, 포용. 이런 애들이 보편적 가치야. 이런 게 어떤 책에 담겨 있다? 고전에 담겨 있다. 그럼 고전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런 보편적 가치는 한국에서는 통하고 미국에서는 안 통하는 거야? 아니지. 미국에서도 통하고 러시아에서도 통하는 게 보편적 가치인 거야. 되죠?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저술에서 시작해서 음악, 미술, 조각, 건축, 의상,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들을 이르는 말이다. 자, 넓은 의미에서의 고전인 거야. 넓은 의미에서의 고전. 저술, 책, 음악, 미술, 조각, 건축, 의상, 가구.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들. 베토벤 음악 좋아 안 좋아? 좋죠. 잘은 모르는데 좋은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대잖아. 그치? 음악학과 교수님도 좋대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고전은 범위가 이제 좁아지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우리는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에 조금 더 주목해 줄 필요가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된 저술. 좁은 의미에서는 애호되었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건축이나 음악 이런 거 말고 좁은 의미에서는 책만을 뜻하는 책. 걸작, 훌륭한 거, 명저, 유명한 거. 가운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살아남은 책. 자, 이런 애들 중에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살아남은 책.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히는 책.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읽히는 책. 그것이 뭐다? 고전. 고전이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좁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고전은 단순히 오래된 책은 아니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은 책.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은 책. 고전은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성, 고뇌와 희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다. 자, 요거 말하는 거야. 그죠?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두 번째,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회와 지혜, 지식, 정보가 들어있는 인류에게 빛을 주는 등대와도 같다. 비유적인 표현. 이것이 고전이 갖는 가치다. 그 위에 고전의 정의 외워줘야 되겠지? 그러므로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앞서 한 문명권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자,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인류가 남긴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고귀한 일원, 구성원이다. 한 사람이다. 느낄 수 있다.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회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고전을 읽어야 된다. 여기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묶어서 한번 써줘.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복습하다 보면 생길 수 있거든. 네이버 찾아보거나 나한테 물어봐. 어. 이거는 한 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험 전날까지 계속 쓰고 읽고 암기, 쓰고 읽고 암기 해줘야 돼. 어. 그리고 뭉뚱그려서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입으로 나와야 돼. 지식과 정보, 동서고금, 동서고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고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전들은 시공원처럼 인력의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다. 비유적인 표현이네. 이거 말하는 거야. 고전의 가치 두 번째. 그러면 고전은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옛날 지금 할 것 없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게 보편적 가치인 거야. 됐니? 네. 항성하고 유성하고 차이는 뭐니? 항성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북박이별이야. 태양을 맞다는 거야. 유성은 뭐야?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항성 같은 책을 읽는 게 좋을까? 유성 같은 책을 읽는 게 좋을까? 항상 그러면 고전은 어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변함없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그럼 여기서 좋은 건 뭐야? 항성 같은 책, 유성 같은 책 말고. 그럼 이 제목은 뭔지 알겠지? 어떤 뜻인지? 네. 읽어보면 이해될 거야. 태양은 항성이라 그래. 지구는 뭐라 그래? 유수 항성을 뺑글뺑글 도는 거. 유수 행성. 행 행성. 유성은 그냥 슉 지나가는 거. 아 그냥 슉 지나가는 거. 되지? 네. 항성은 태양이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뭐하고 있어? 뺑글뺑글 돌고 있지? 수금주와 모토천의 명이 다 행성인 거야. 근데 그 행성을 또 뺑글뺑글 도는 애는 조그만 애들이 있어. 그치? 걔는 뭐라 그래? 위성이라 그래. 그럼 지구의 위성은 뭐가 있을까? 달.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래서 지구를 뺑글뺑글 돌고 있어. 인공이 그게 인공위성이 되는 거야. 인공적인 위성인 거지. 그러면 항성, 유성, 행성, 위성. 알겠어? 이해됐어?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항성. 그렇지. 넘어갑니다. 네. 자, 지금 서연이하고 석주가 오늘 항성, 행성, 위성을 배웠어. 유성도 배웠고, 그치? 근데 내일 학교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항성, 행성, 위성을 몰라. 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거를 뭐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야. 그치? 근데 내 곁에 어떤 친구를 둘 것인가? 나를 성장하게끔 만드는 친구를 둘 것인가? 내가 퇴보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눈뜨고 쳐다볼 것인가? 그치? 그럼 선택은 너희들의 몫인 거지. 너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되게 감성적이야. 순수하다는 뜻이지. 순수하다가 감성적인 거거든. 근데 나이가 들면 감성적인 거 물론 존재해. 근데 현실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감안하게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필요하지. 많이 있을수록 좋지. 왜?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현실인 거야.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집, 그치? 내가 여름이나 겨울 때마다 여행 가는 휴양지, 친구들과 만났을 때 먹는 음식들의 수준, 그게 현실인 거야. 맨날 떡볶이 먹을 거야? 40대 50대 먹고도 떡볶이 먹을 거야? 오뎅 먹을 거야? 먹을 수는 있지, 가끔씩. 자, 오늘 나가나요? 어딜 나가? 소소의 분들. 어우, 지금 서연이 20분 남았어. 그래요? 서연이가 아까 10분 시간 안 했으면은 다 나갈 수 있어. 석재 오늘 표정에서 자신감 넘친다잉? 오늘. 자, 이 글은 도서관에서 방대한 독서 자료를 분류하는 원리를 제시한다. 밑줄. 도서관에서 책 빌려본 적 있어? 보면은 책 귀퉁이에 여기 뭐 이상하게 생긴 기호 같은 거 막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 뭐 기억, 니은, 뭐 ABC, 뭐 숫자 써 있고, 그지? 그게 일종의 규칙이 있어. 너희들 주민등록번호처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 번째 숫자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 태어난 성별. 성별 3, 4. 맞지? 예. 두 번째 자리가 뭐다? 지역이다. 서울은 영 0번. 둘 다 0번. 1번 아, 1번이야? 서울. 나는 2번이야. 나는 경기도라서. 경기도라서 난 2번이야. 1번이면은 인천 아니면 강원도인데. 인천 아니면 강원도. 천연 0번이고. 자, 그런 거야. 분류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지.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원리도 있고. 서가 뭐야? 책꽂이.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거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거 모르면은 한참 헤매. 대학 가면은 이제 숙제하려면은 인터넷으로 뺏기면 교수님들이 대번 알거든. 챗GPT. 요새 교수님들 챗GPT 잘해.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이거 발품 팔아야 돼 이거. 그 책 여러 개 쭉 쌓아놓고 이게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 이게 쭉 써서 이거 그래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 대학교 숙제가 레포트야. 그럼 그때 책 이거 찾는 것도 일이거든. 근데 이거 원리를 모르면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책 못 찾아. 내가 원하는 책을.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그 도서관 가면은 이제 사서라고 있어.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긴 해. 예. 근데 그거 안 물어보면 모르지. 그게 숫자를 보면은 기호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책, 뭐 교양이면은 기역, 종교면은 지읒,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실용이면은 시옷 이렇게 돼 있어. 음악이면 이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숫자의 의미를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독자의 흥미 유발 동그라미. 뭘 통해서? 도서 그치. 내가 좀 전에도 너네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했잖아. 그치? 네. 왜? 너네 지루해 하니까. 잠시 잠깐 흥미 호기심 유발하려고. 그런 거 조금 신기하잖아. 모르는 거 들었을 때. 도서 기호에 따라 책을 찾는 과정 구체적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 자, 글에 관련된 설명문이네. 설명문의 목적은 독자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정보 지식을 전달해서 최종적으로는 독자를 이해시키는 거야. 아이고야. 그리고 이 글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썼다. 그게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이네. 앞에 아저씨가 싫어하는 내용인데. 제재는 도서 분류의 원리. 도서 분류의 원리와 도서관에서 쉽게 책을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주제래. 도서 분류 기호에 담겨있는 의미, 인류의 역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요걸 통해서 요걸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참고 기호를 통해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통해서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대. 문장이 길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거나 아니면은 화살표나 이런 걸로 연결시켜서 보면 눈에 쏙 들어와. 자, 도서관 서가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건 사서고 서가는 책꽂이. 도서관 큰 데 가면 어때? 우리들 키보드가 훨씬 더 큰 책꽂이가 있잖아, 그치? 그걸 단순하게 책꽂이가 아니라 그걸 서가라고 하는 거야. 서가라고 하는 거야. 배열된 책들은 어떤 질서를 따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물어보는 거 무슨 법이라 했어? 문답. 그렇지, 문답법. 그렇지, 문답법. 자, 서연아, 너가 생각보다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발견되는 거야. 서연이가 기억력이 좋아. 근데 내가 봤을 땐 서연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드웨어가 나쁘지가 않아. 좋은데 이거를 능력치만큼 써야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서연이는 충분하게 이거를 써야 내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시간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때? 맞아? 시간을 많이 써야 돼. 뭔지 알겠지?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좀 빼야 돼. 불필요한 시간들 많이 좀 제거하고 거기에 너가 진짜 지금 해야 되는 거 학업 여기에 전념을 해야 돼.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었을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에 시간 많이 해라. 복습 많이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나? 했어요. 그치. 제일 정확한 분석이셨을 거야. 내가 봐도 그런데. 예. 그걸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지? 좋은 능력을 왜 썩혀? 그러니까는 서연아 그게 되게 되풀이되는 거야. 나는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쳐. 기운 빠지고. 그렇단 말이야. 왜냐? 요 정도까지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서연이 항상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야. 요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너무 좋잖아 지금. 아까 했던 건데 바로바로 대답하잖아. 이러면은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 자, 문답법. 어떤 질서를 따르고 있을까? 도서관의 수많은 책 가운데서 원하는 책을 쉽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 문답법. 그러면 앞으로 이 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다? 책들이 배열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우리 지금 우선 힌트 주고 있는 거야. 주제 봐봐. 요거랑 딱 맞아 떨어지니 안 맞아 떨어지니? 맞아 떨어지지. 선생님 비문학 독서할 때 문제에서 내용 확인하는 문제 말고 주제 묻는 문제 할 때 어디 잘 보라 그랬어?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잘 보라 그랬지. 맨 앞에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왜? 방향을 잡아주고 있잖아. 우리가 수능 볼 때 시간이 없어. 근데 주제 묻는 문제 나왔어. 첫 번째 문단 보고 대략적으로 이 글은 주제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냐 없겠냐? 있겠지. 책이 배열된 원리이자 책을 쉽게 찾는 방법이 도서 기호에 담겼다. 자, 두 가지 의문점을 다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도서 기호가 해결할 수 있다. 되겠어? 그러면 도서 기호 또는 청구 기호라고 돼 있어. 그지? 이걸 알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 뭘 해결할 수 있다? 도서 기호가 책들이 배열된 질서. 질서가 어떤 원리로 되냐? 배열된 질서의 원리. 이거 하나 알 수 있고 또 찾는 어떻게 찾는 방 어렵게 찾는 방법 쉽게 찾는 쉽게 방 찾는 방. 그렇지. 뭘 알면 도서. 그렇지. 그럼 끝난 거야 얘는. 이게 가장 큰 가지거든. 주제거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땡큐스럽게 앞에서 얘기해줬어. 그럼 끝난 거지 뭐. 자, 숫자 막 나온다. 근데 우리 또 그 숫자에 대해서 또 저 혐오증 있잖아. 숫자 나왔다 하면은 살 떨리잖아. 세상의 모든 자료를 분류한다. 무엇으로써? 이름표. 그 이름표가 뭐다? 도서 기호다. 청구 기호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있을 거야. 원래 제목 말고 기호로 규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찍혀져 있는 숫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봐봐. 세 자리 중에 000, 그 다음에 100, 1빵빵, 2빵빵, 3빵빵.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는 거야? 1번은 100번 단위는 철학, 200번 단위는 종교, 300번 단위는 그렇지. 근데 빵빵빵은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빵은 총류. 어떤 주제도 속하지 않는 분야, 기타 분야. 기타 분야로 되어 있는 거야. 도서관 가면은 쭉 컴퓨터가 있을 거야. 거기서 인터넷 게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책을 검색해. 그러면 내가 책 제목으로 검색하잖아. 그럼 이 기호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옆에 제목 옆에 요런 애들이 나와. 요런 애들이 나와.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의 분류 항목이 여기에 이 철학이나 종교에 안 들어가. 그럼 기타 항목인 거야. 그럼 걔는 빵빵빵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되겠어? 내가 찾고자 하는 책 번호가 357번이야. 그럼 어떤 분야에 속하는 거야? 그렇지. 오, 대박. 711번이야. 그러면 그렇지. 711번, 700. 예술 중에서도 언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겠니? 태초에 인간과 자연이 혼자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 학문이나 주제에 속하지 않는 분야를 모았다. 아, 000은 그런 의미로다가 담겨있나 보네. 되겠니? 예. 얘는 어떤 분야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는 번호다. 되죠? 자, 1빵빵. 혼돈에서 질서를 찾기 위한 이성의 노력을 담은 철학책. 1빵빵. 2빵빵은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신을 숭배한다는 뜻에서 종교를 담았다. 2빵빵. 근데 이거 어느 대학교 도서관이나 거의 비슷해. 그럼 이거 확인해 보려면 대학은 가봐야 되겠네. 3빵빵. 인간이 가족과 사회, 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학. 언어. 4빵빵. 사회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를 모았다. 언어 계열. 5빵빵. 자연과학. 6빵빵. 기술과학. 눈치챘겠지만은 뒤로 갈수록 보다 앞으로 갈수록 더 고차원적인 거야. 더 수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과 애들이 뭐 지 수학 잘하네, 과학 잘하네 막 이렇게 막 나대고 다녀. 허접한 거야. 분야로 따지면은 중하급인 거야. 중하급. 문학하는 애들도 그렇고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가 최하급인가 보네.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소크라테스 다 철학자들이야. 철학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야. 자, 됐죠? 이거 넘어가 되지? 오케이.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어떠한 원리대로 숫자가 부여됐는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책 쉽게 찾는 방법. 자,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책을 검색해야 돼. 근데 컴퓨터는 책의 청구 기호를 알려줄 뿐 책을 직접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친절한 도서관은 그 알바생들이 갖다 주기도 해. 리어카 끌고 가가지고. 청구 기호를 들고 책을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그 일반적으로 사서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포스트잇에다가 번호만 찾아가지고 가세요 이런다고. 이씨 뭐 장난해. 내가 책 달라고 했지 내가 이거 달라고 이런 무식한 소리 듣는 거야. 그러면 이거 들고 예 해가지고 그 책 꽂이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그 사서 그 언니가 요거 써줬어. 요거 또는 내가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 라인으로 가자. 이거야 400번 대니까는 뭐겠어. 400번 대니까는 언어 계열인가 보네. 먼저 410번대 책이 있는 책장을 찾아야 돼. 이때 수많은 책장을 살피지 말고 책장 옆면을 보자. 그러면은 책꽂이마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 몇 번부터 몇 번 적혀 있어. 옆면에 400에서 413.8에 적힌 책장을 발견했다면 410.912에 해당돼. 왜? 410.912가 여기에 속하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책은 요 책꽂이에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분류기호 낮은 책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꽂혔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400에서 413.8 중에서
높은 숫자에 가까운 거야, 낮은 숫자에 가까운 거야? 이 410.912가. 그렇지. 책은 왼쪽부터 꽂히니까 오른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야, 요거 시험 문제 내면은 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분류기호 낮은 책부터 왼쪽에, 또 맨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럼 내가 원하는 책은 오른쪽 중에서도 어디 부분?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되겠니? 분류기호 밑에 책 사이트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자. 40.9가 있다면 오른쪽에 410.911일 거야. 410.912는 더 오른쪽에서, 모든 숫자가 같다면 도서기호의 문자를 확인하자. 도서기호의 문자는 국어처럼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돼 있어. 별치기호네. 도서기호 중에서 순으로 비교하면 된다. 청구기호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붙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분류기호 앞에 한글, 영어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별치기호라고 한다. 이는 책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장소와 책을 보관한다. 예를 들어 어라고 적힌 책은 일반 자료실이 아닌 어린이 자료실. 그럼 일반 자료실 1 이렇게 적혀있겠지. 자, 요거 표 정리하시고,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로 내는 경우는 1권, 2권, 3권, 4권으로다가 연속 간행물이라 그래. 네모. 그때는 줄표. 분류한다. 뭐 몇 다시 1, 몇 다시 2, 몇 다시 3 이렇게. 도서관 같은 책을 여러 권 보관한다면 이퀄 기호를 써서 분류한다. 똑같은 책이 3권 있어. 그럼 이퀄 3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이퀄 3 하면은 같은 책이 몇 권 있다? 3권 있다. 자, 줄표 1 이퀄 2 표시는 연속물의 제1권이며 같은 책을 적어도 몇 권 가지고 있대? 2권 가지고 있대. 그 중에 두 번째 책이다. 때로는 책이 나온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2011을 붙이기도 한다. 자, 요거 해석하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 매우 높겠네. 맞아? 요거 표도 정리하시고요. 뭐 요정도? 뭐 요정도? 괜찮았어 오늘? 네. 자, 문제는 다음 주부터 나가고요. 이번 주 숙제는 정리하고 암기. 정리만 하지 말고 암기까지. 모의고사 숙제 필요한 사람?